간밤 나온 국내 뉴스도 하나씩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선영의 팩트체크, 오늘 LNS홀딩스 팩트체크 김선영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국내 뉴스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플러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건 2021년 6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BBIG 업종별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인 KRX BBIG K 뉴딜 지수에 LG 에너지솔루션과 아프리카TV가 새롭게 편입됩니다. 한편 LG화학과 더존비즈온은 제외되는 등 2개 종목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창립 54년 만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합니다. 포스코그룹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출범식을 열고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2030년 전기차 187만 대를 판매하고 점유율 7%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작년 대비 판매량은 13배, 점유율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가 현대 기아차 주가에도 집중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판매량이 8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생산 차질 속에서도 유의미한 성적표를 받은 건데 사실 최근 이 현대차 관련주 주가 조정 과한 겁니까? 네, 일단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과합니다.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1월 달에 국내 자동차 생산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그리고 이제 공장 휴업 때문에 이제 13.7% 줄었고 특히 내수 같은 경우는 19.2%나 줄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어제 발표된 지난 2월 달 국내 자동차 판매가 소폭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는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 생산 일정을 조정을 잘했고요. 이에 따라서 공급 지연 영향을 최소화한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별로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긴 했습니다. 일단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그리고 쌍용차 같은 경우는 국내 그리고 이제 해외 판매가 모두 이제 증가했고요. 하지만 참고로 하실 분은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교 대상이었던 작년 2021년도에 2월 달에 이제 부품 조달 차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장이 이제 가동이 중단됐었어요. 이제 그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라는 부분. 그래서 쌍용차는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내수수가 감소했고요.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한국 GM 같은 경우는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했습니다. 일단 한국 GM 같은 경우는 일단 보니까 2월 달에 초중순경에 부평 공장 그리고 창원 공장에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공사가 마무리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서 앞으로는 생산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이 사태 때문에 희귀가스 문제가 발생하면서 반도체 수급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주요 소재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계약이 아니고 장기로 계약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급등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생산비 증가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이슈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최근에 러시아 이제 스위프트 퇴출 이슈로 여러 가지 자동차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대금 결제나 뭐 지연이나 중단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 어떤 기업을 매수한다기보다는 관심 종목으로 현대차와 기아를 한번 관심으로 넣으시고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오늘 발표했듯이 전기차에 대한 비중도 올라가고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어떤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뭐 과도한 수준의 낙폭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선 지금 당장 들어가가지고 매수하시기에 조금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 관심 라인에 넣으시고 최소한 반등하는 모습, 좀 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지금 일주일 새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관심 라인에 넣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KRX BBIG K 뉴딜 지수 구성 종목 변경에 대한 뉴스인데요. 어제 LG 엔솔
급등 보셨죠? 네.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MSCI 편입지수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연기금이 최근 LG엔솔 강하게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슈인지 일단은 뭐 지금 지수별 교체 종목부터 먼저 현황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저는 LG 화학이 빠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간 걸 보면서 사실 그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LG 화학 주주분들이나 이제 직원분들은 도대체 뭘 받으실 수 있었을까 제일 많이 피해를 보신 것 같은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번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일단 KRX 2차 전지 K 뉴딜 같은 경우는 편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편출은 솔브레인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오 K 뉴딜 같은 경우는 SD 바이오 센서가 편입이 됐고 녹십자가 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K 뉴딜 같은 경우는 다날, 디어유 그리고 이 카카오페이가 편입이 됐고요. KG 인시스와 에이스테크 그리고 서진 시스템이 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게임 K 뉴딜 같은 경우는 이제 위메이드가 편입이 됐고 웹젠이 편출이 됐는데 일단 편출된 기업은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조금 단기적으로는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편입된 기업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실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위메이드 하나 보였습니다. 일단 낙폭 과대주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보시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44.1%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뉴딜 지수, K 뉴딜 인덱스에 포함된 기업들 중에서는 위메이드가 낙폭 과대주 그리고 실적이 최근에 턴어라운드하는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경 종목 중에는 위메이드 현재 시점에서 좀 낙폭이 과대하다라면서 매력적인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기존 포스코는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가 상장을 이어받고요. 이 분할 신설된 포스코는 비상장 회사로 남게 됩니다. 사실 이름이 변한다고 그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스코 사실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을 확장하는 건 알겠는데 철강 업황이 작년보다 좀 둔화된 건 확실한 것 같단 말이에요. 포스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포스코는 항상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 대로 이제 항상 좋게 시크릿컬이죠. 보시잖아요. 네, 경기 민감주 무조건 금리 상승기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철강주는 뭔가 건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실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다양한 세계의 이런 건설 같은 부분들이 많이 좀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코로나가 이슈가 좀 더 이제 더 괜찮아지게 되면은 자연히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물적 분할 이슈 관련해서 항상 포스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희귀가스 관련해서도 자주 소개를 드린 포스코 그룹이 창사 54년 만에 지주회사 체제로 변환이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기존 포스코에서 이제 철강 부분을 떼내어내고 나온 법인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과 투자를 맡았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핵심 사업 같은 경우 철강 사업은 원래 사업체인 포스코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포스코에서 얘기했죠. 절대 우리는 이걸 상장하지 않겠다. 철강 부분을 떼내서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에 따라서 주주 친화 정책을 다양하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계속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지켜봐야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슈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당연하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 포스코 상장만 안 하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를 여러분들이 계속 투자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겠죠. 일단 관심 종목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오늘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포스코 홀딩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을 주로 하는 포스코는 비상장사로 남겨두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이슈발로 희귀가스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네온가스 등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반도체 관련주로 좀 엮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기에는 시크릿컬 무조건 포트에 하나 이상 담아야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못 가죠. 이런 기업들은 바닥에서 계속 이제 힘을 모으고 있다가 어느 순간 튀어 오르는데 중간에 참 들어가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포트로 넣으시고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못 가는 기업은 바닥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기업이다. 언젠가는 갈 수 있는 기업이니 저가 매수해보자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알찼네요, 대표님.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